그러면 우리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념집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배우게 될 텐데요. 수열은 간단히 말하면요, 수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차례대로 수를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수를 나열했어, 선생님이. 자, 어떤 수열은 4, 5, 7, 9, 11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우리 이 11 뒤에 무슨 수가 올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오겠습니까? 13. 그 다음 수는 15.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으면 수열이고요. 3, 7, 1, 6, 5, 8, 마이너스 7, 6, 4, 8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하기는 했는데 일정한 규칙성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뒤에 무슨 수가 오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런 건 수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열의 핵심은 뭐냐면 수를 나열하기는 나열하는데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한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일. 요게 굉장히 중요해진다야. 자, 우리는 이때 이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해요. 그 식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 AN이다 요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일반항 FN이다 라고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일반항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수열의 핵심인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것, 우리는 이런 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겠네. 수가 딱 나열이 돼 있을 때 얘를 보면서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AN이라는 건 뭐냐면요, A1은 첫 번째 항, A2는 두 번째 항, A3는 세 번째 항, AN은 n번째 항이란 얘기예요. F1은 첫 번째 항, F2는 두 번째 항, FN은 n번째 항이야. 그러면 이제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아닌 무조건 무슨 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우씨,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고 얘가 A4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규칙성이라는 게 나오겠지. 즉 1과 3 사이의 관계식, 2와 5 사이의 관계식, 3과 7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럼 AN번째는 어떤 숫자가 오면 되겠습니까? 알 수 있을까?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두 개씩 커지지. 즉 1에다가 2를 곱한 후에, 그죠? 요거는 1이라는 요 수에다가 2를 곱한 후에 2를 더해줬나? 맞아요. 얘도 2에다가 2를 곱해주네. 1 더하면 5 나오죠. 얘도 3에다가 2 곱해준 후에 1 더하면 7 나오죠. 얘도 4에다가 2 곱해준 후에 1 더하면 9 나오죠. 이런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2n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바로 이게 규칙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요, 수열을 보고 규칙성을 표현해서 AN은 2n 플러스 1이야 라고 찾아내면 다시 얘를 보고 수열을 만들 수 있어요. 나 첫 번째 항 A1은 1 대입합니다. 3. 두 번째 항 n자리에 2 대입합니다. 5. 세 번째 항 n자리에 3 대입합니다. 7.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바로 여기에 있는 수열을 보고 일반항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일반항을 보고 얘가 어떤 수열인지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일반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시작! 일반항이란 n 대신 2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n 대신 2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온다. 따라서 일반항만 알면 그 수열의 어떤 항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 구하기이다? 뭐 구하기이다? 일반항 구하기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항 구하기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럼 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반항만 구해내면 얘는 마법의 식이야. 어떤 항도 구할 수 있는. 나 100번째 항 구해보고 싶어 이러면 n자리에 100을 대입합니다. 즉 a의 100은 2 곱하기 100 마이너스 1, 즉 199야 라고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와 같이 생긴 지저분한 일반항이 나왔어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항 구하려면 n자리에 2 대입합니다.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5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항은 5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반항이 어떤 건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까? 예. 자, 그런데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에 AN 이런 방법도 있지만 FN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우리는 보통 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흔히 아주 평범하게 y는 f, x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때는 x도 실수, y도 실수 이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출발하는 원소만을 모아놓은 x의 값인 정의역을요 자연수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즉 실수가 아닌 1, 2, 3, 4 이런 자연수로 제한했을 때 나오는 그 함수값. 자, 함수값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는 수열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해요. 즉 뭐예요? 원래는 fx라는 함수였는데 실수가 아닌 x 자리에 자연수 1항, 2항, 3항, 3 이런 1, 2, 3,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n을 우리는 수열로 해석할 수 있다 해요. 왜? 정의역이 자연수 1, 2, 3이 되면 1 집어넣으니 F1이 되네, 2 집어넣으니 F2가 되네, 3 집어넣으니 F3이 되네. 이거 마치 뭐와 구조가 같아요. A1, A2, A3에서 N자리에 1 집어넣어야지, N자리에 2 집어넣어야지, N자리에 3 집어넣어야지 라는 수열의 기본형과 구조가 같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열을 대부분 이렇게 쓰는데 가끔 살짝 어렵게 만들고 싶을 때 이런 형태로도 수열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를 나열할 때 우리는 얘를요 일반항 FN이다 라고 정리하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수열을 이런 식으로 나열할 때 우리는 일반항 AN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 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페이지. 자, 우리 대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에요. 사실 우리가 요 수열 단원에서 배우는 수열은 되게 많아요. 등차 수열, 조화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FN 수열, 1차 점화식, PQR 점화식으로부터 나오는 수열. 이래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수열의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는 수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자요. 자, 등차 수열은요 보통 줄여서 약자로 AP라고 씁니다. 자, 영어로요 Arithmetical Progress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자만 떼서 등차 수열은 AP야 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냐면요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차, 등차지 뭔가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보통 수열은 뒤에 있는 수가 작아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경우가 많으니까 뒤에서 앞항을 뺀 거야. 그 차이가 같을 등 같은 수열이란 얘기예요.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차이 몇 나오고 있어요? 5.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차이 몇 나오고 있어요? 5.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차이 몇 나오고 있어요? 5. 계속 5가 나오지. 이와 같은 우리는 요 같은 차이를 공차 D라고 부릅니다. 공차 D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뺐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 요 앞에 1이 있었는데 일정한 수 5를 더해줘서 다음 수가 나왔네. 또 일정한 수 5를 더해줘서 다음 수가 나왔네. 또 일정한 수 5를 더해줘서 다음 수가 나왔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때 우리는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 공차 D라고 부르겠죠.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다?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요. 공차 D는 몇입니까? 5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규칙성을 조금 뭐지? 이렇게 좀 늦게 걸렸잖아. 그거 빨리 아주 손쉽게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에는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초항이라 부르는 첫째 항이야. 첫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항과 공차 D를 알면 우리는 수를 쫙 나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 첫째 항을 보통 수학에서 A라고 많이 쓰고요. 공차는 무조건 D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그러면 첫 번째 항에 나오는 수는 무슨 수가 되겠어? A. 두 번째 항에 나오는 수는 뭘까? 얘 등차 수열이에요.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에는요? 예. 네 번째 항에는요? 예. 자, 어떤 규칙성 느껴집니까? 예, 변하는 수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 1인데 0D, 2인데 1D, 3인데 2D, 4인데 3D 봤어요. 그럼 n 번째 항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n-1D라는 구조의 일반항을 가지고 있다라는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공식 되겠습니다. 자, 수열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공식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완벽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세 번만 읽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등차 수열 A에는 시작! 등차 수열 A에는 A 플러스 n-1D 한 번 더. 등차 수열 A에는 A 플러스 n-1D 한 번 더. 등차 수열 A에는 A 플러스 n-1D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등차 수열의 이 관계식, 등식을 딱 보자면요. 일반항 공식을 보자면 여기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초항 A 등장하고 있죠. 공차 D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몇 번째 항이냐라고 얘기하는 n번째 항을 의미하는 n 등장하고 있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이렇게 보면 돼요. 문제가 항상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고 야 남은 하나 구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미지수 하나 식 하나인데 얘가 식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러므로 식 하나를 해결하려면 셋 중에 미지수 하나가 없어도 된다야.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주고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고 남은 한 개를 구하시오라는 것이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문제의 기본 패턴이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신경 써야 돼요? 등차수열에서 초항 공차 n 중에 출제자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지?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정말 많은 점화식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점화식의 상당 부분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점화식이란 무엇이냐?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말해요.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항들 사이에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 중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대표적인 점화식은요. 이항 사이의 점화식과 삼항 사이의 점화식, 이렇게 두 개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항 사이의 점화식은 뭐냐면요. 자, 항 두 개 사이의 관계식이어야 되지? 맞아? 요거야.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요게 바로 뭐예요? 요 자체가 정이었지? 요 자체가 이항 사이의 점화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읽느냐? 절대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 얘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야. 요 따위로 외우시면 수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밑에 있는 문장인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왜요 선생님? 볼래요? 얘 등차 수열의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에요. 왜?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일정한 값 공차 d 나오죠. 즉 여기에 있는 이 형태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도 나와. 그럼 우린 이 녀석 보고 뭐라 그래야 돼?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일정한 값 공차 d 나오네? 아, b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다?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나중항 빼기 앞에 항이라는 의미를 가졌을 뿐이지 형태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an 플러스 마이너스 an은 d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문장으로 외워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식을 보면서 항상 나중항에서 앞항을 뺐더니 일정한 값 공차 d 나왔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를 지그시 보면서 요 문장으로 외워보도록 하자. 문장 3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요것이 바로 이항 사이의 점화식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삼항 사이의 점화식으로 가볼 겁니다. 자, 요 녀석 딱 봤더니 등차 수열이지. 나중항에서 앞에 항 뺐더니 일정한 값 공차 d 나왔네? 예. 그런데 내가 삼항 사이의 점화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이 세 개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요 녀석은 요 앞에 있는 두 개 가지고 만든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또 요 두 개 가지고 이항 사이의 점화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역시 일정한 값 공차 d 나왔다 해요. 그런데 봤더니 얘도 d고 얘도 d면 얘랑 얘는 서로 같겠네. 그래서 결국 1번과 2번은 같은 식이 될 거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랑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이랑은 같겠구나요. 그래서 이 녀석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나 마이너스 싫어. 이래서 마이너스를 다 이항해 줬더니 이 a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이다라는 이와 같은 삼항 사이의 점화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라는 삼항 사이의 점화식이 만들어졌어요. 얘도 요거 외울 요거 당연히 얘도 눈으로는 익혀둬야 되지만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3번 읽으면 암기합니다. 시작!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항 사이의 점화식과 삼항 사이의 점화식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 문제에서 주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삼항 사이의 점화식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 문제에서 딱 주어지면 이 점화식만 봐도 와,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선 알 수 있어요. 얘는 요런 꼴은 오직 등차 수열의 점화식만이 가지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선 한 가지 정보를 더 뽑아낼 수 있지. 뭐를 알 수 있어? 등차 수열에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는 두 개인데, 초항과 공차인데 뭘 알 수 있어요? 공차 D를 거저할 수 있지. 반면에 사망 사이의 점화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 뭔지 모르겠지만 등차 수열이야. 이런 정보 하나밖에 알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항 사이의 점화식에 나오면 여기에 추가로 조건이 하나 정도 주어져요. 하지만 사망 사이의 점화식이 주어질 때는요, 얘는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조건 보통 2개 정도가 주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선생님, 일반항 되게 중요하다고 일반항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웬 뜬금없이 일반항도 아닌 저 점화식을 가르치십니까? 이 점화식 중요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무쌍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AN은 3n-2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우선 하나 있어요. 자, 요 일반항만 주어져도 우리 수열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1항은 몇 되겠습니까? 1. 2항은요? 3항은요? 4항은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예,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일반항 말고요, 기납적 정의라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일반적으로 초항과 점화식을 줌으로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초항과 점화식을 줌으로써 표현하는 방법.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항, 첫 번째 항이 1이에요. 그런데 AN 플러스 마이너스 AN은 3이야 라고 이렇게 점화식을 하나 던져준 거야. 그래서 이 점화식을 딱 봤더니 얘 뭐예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니까 뭐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 공차는 몇 되겠습니까? 3 되겠죠. 그럼 봐. 초항이 1인데 공차가 3이니까 4. 3 더하면 7. 3 더하면 10. 3 더하면 13.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일반항으로도 수의 나열이 가능하지만 기납적 정의로도 수의 나열이 가능한데, 기납적 정의라는 건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자,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항 AN을 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므로 대부분의 문제는 뭐를 문제에서 준다? 일반항 대신? 뭐를 문제에서 준다? 일반항 대신? 예, 점화식을. 자, 적었습니까? 네, 계속했습니다. 점화식부터 시작! 점화식을 문제에서 주고 이것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배우게 될 각각의 수열들, 등차, 등비, 조화, 개차, 변변고, PQR, 1차, 땡땡땡이 가지고 있는 점화식의 특성을 잘 공부하고 일일이 암기해야 한다. 결론! 암기할 것이 무척 많으니 개념집을 끊임없이 읽는 길만이 살 길이다요. 너무나도 많은 녀석들이 쏟아지는데 그 녀석의 점화식들은 하나하나 잘 관찰해야지만 문제가 풀린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등차 수열의 점화식, 이항 사이의 점화식과 사망 사이의 점화식을 배웠다. 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자. 이항 사이의 점화식 불러볼까? 나중항에서 이걸 외워야지. AN 플러스 이거 읽으면 소용없다 그랬지?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사망 사이의 점화식 혹시 기억할까요?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이 항 사이의 점화식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여기서 일정한 값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로 정해진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자, 사망 사이의 점화식 다시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기억할 수 있을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아까 선생님 공식 가르쳐줬죠? 뭐였어요? 시작! A에는 A 플러스 M-1 D. 한 번 더. A에는 A 플러스 M-1 D예요. 그런데 한번 얘기해보자. 보통 선생님이 만약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요런 식이 있으면 수학에서 요런 식이 있으면 야 우리는 이 식을 x라는 문자가 사용된 어떤 식이라고 줄여서 fx로 쓰자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봐. 결국 fn이라는 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n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이라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 fn과 같은 an이라는 녀석도 뭔지 모르지만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라는 거겠지. 즉 fn이건 an이건요. 수열의 일반항을 나열할 때 핵심은 뭐다? n에 관한 어떤 식이 될 거라는 게 핵심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공식은 이렇지만 이 식을 뭐 입장에서 봐야 돼? n 입장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정리했더니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됐어요. 자, 실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개념식이어서 이렇게 a와 d가 문자로 나와 있지만 실제 a에는요. 초항은 3이고 공차는 2야 라는 식으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n에다가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해서 그냥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항상 대부분의 식이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예요. 오, n에 관한 1차식은 모두 등차 수열이구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n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n의 개수가 공차 d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요 밑에 보도록 하자. 다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만 읽자. 위에서부터 시작. n에 관한 1차식은 모두 등차수열. n의 개수가 공차 d. 한 번 더. n에 관한 1차식은 모두 등차수열. n의 개수가 공차 d.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항 고르고 공차 말해보세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답은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선생님 여기 1차식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지수에 조금이라도 n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공차 d 얘기해 볼까요? 공차 d는 몇일까? 마이너스 4죠. 자, 그럼 우리요 아까 했던 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5, 7, 9, 11, 13, 15. 자, 이와 같이 갔어.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기억하십니까? 아까 선생님 풀어보세요 라고 했던 거. 자, n번째 항, 즉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 우선 뭐부터 구합니까? 공차부터 구하면 되겠지. 오, 그러므로 얘는 몇 n? 2n. 그리고 나서 초항이 3이 되려면 뒤에 몇을 붙여줘야 돼? 플러스 1. n자리 1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an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되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요 여기에서 n에 관한 1차식은 모두 등차 수열인데요.
연습하고선 그건 나중에 설명하자. 예외 때문에 더 헷갈려진다. 자, 지금부터 활용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와 초항 알고 있을 때 일반항, 암산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AN, D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는데 A와 D를 주고 나보고 AN을 구해보래.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냐? 몇 N? 5N. 그리고 초항이 1이 나오려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쉽죠? 밑에 두 개.